서울 외곽의 한 빌라촌, 이른 새벽 5시가 채 되기 전부터 오정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5살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 먼저 환기부터 시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지만 정임은 개의치 않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정임은 말없이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손자 준서가 자고 있는 방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혹시나 소음이 날까봐 걱정합니다. 특히 며느리 지혜는 조금만 소리가 나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서 그래라고 정임은 스스로를 달래며 더욱 조용히 움직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이제 아침 준비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사온 계란과 시금치, 그리고 며칠 전에 담가둔 김치가 보입니다. 정임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계란말이 하나, 시금치 무침,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손자 준서가 좋아하는 메뉴들입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준서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옵니다.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응, 우리 준서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계란말이 해놨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 앞에 앉습니다. 정임이 차려준 아침을 맛있게 먹는 손자를 보며 정임의 얼굴에 잠깐 웃음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급하게 나타나 화장을 하며 말합니다. 준서야, 빨리 먹어. 엄마 늦겠어. 정임을 향해서는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이렇게 일찍 밥해요? 준서도 학교에서 급식 먹는데. 정임은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지혜는 가방을 챙기며 덧붙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근이에요. 준서 학원 픽업 부탁드려요. 현우도 서둘러 나가며 어머니에게는 인사도 없이 문을 닫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준서가 먹다 남긴 계란말이를 보며 내가 너무 많이 했나 하고 중얼거립니다. 옆집에서 김복래가 인기척을 내며 다가옵니다. 정임 씨,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정임은 애써 밝게 웃으며 답합니다. 아니야, 그냥 아침 차려준 거야. 복래는 정임의 표정을 살피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둡니다. 오랜 친구 사이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임 씨, 곧 생신 아니에요? 복래의 말에 정임은 잠깐 손을 멈춥니다. 맞아. 이번 주 토요일이지. 그럼 뭔가 준비하시겠네요? 정임은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아니야, 요즘 누가 그런 거 챙겨.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돼. 하지만 정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그날도 정임은 장을 보러 나갑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재료들을 고르며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 지혜가 예전에 맛있다고 했던 나물, 그리고 준서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정임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임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에서 사온 재료들이 하나씩 요리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정임의 마음에는 작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75번째 생일이라는 것을 가족들이 혹시나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갈비는 이렇게 양념해야 맛있지. 정임은 혼잣말을 하며 정성스럽게 갈비에 양념을 재웁니다. 현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바로 그 맛입니다. 도라지 무침도 하고 시금치 나물도 무치고 준서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듭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지만 정임은 개의치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기쁨을 상상하며 손을 움직입니다. 오후 5시쯤 지혜가 먼저 들어옵니다.
회사에서 일찍 나온 모양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에 얼굴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정임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아, 그냥 오늘 토요일이라 좀 정성스럽게 해봤지. 지혜는 거실로 들어가며 창문을 활짝 엽니다. 요즘 준서가 김치 냄새 싫어하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놀린대요. 정임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스칩니다.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몰랐네. 그리고 갈비도 요즘 웰빙 때문에 잘 안 먹어요. 기름기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인데 벌써부터 이런 반응이니까요. 그럼 뭘 좋아하니? 내가 다른 거라도 만들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현우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정임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음식을 많이 하셨네요. 현우도 지혜와 비슷한 반응입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현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현우는 잠깐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날이요? 특별한 날 있어요? 정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정임은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현우는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배가 좀 부르네요. 조금만 먹을게요. 준서가 학원에서 돌아온 것은 밤 9시였습니다. 아이는 피곤한 기색 기억력했지만 할머니가 차린 밥상을 보고 눈을 반짝입니다. 할머니, 갈비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정임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피어납니다. 그래, 우리 준서 좋아하는 거 해놨어. 많이 먹어. 하지만 지혜가 개입합니다. 준서야, 너 오늘 학원에서 간식 많이 먹었잖아. 그리고 갈비는 기름져서 소화 안 돼. 밥이랑 나물만 조금 먹어. 준서는 아쉬운 표정을 짓지만 엄마의 말에 따릅니다. 정임은 손자가 갈비를 못 먹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식사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고 지혜는 계속해서 음식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머니, 나물에 참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 기름기줄이라고 의사가 그랬거든요. 정임은 젓가락을 놓고 말합니다. 그래, 다음부턴 덜 넣을게. 준서만이 할머니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 노력합니다. 할머니,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정임은 손자의 말에 위로받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준서 생각하며 만든 거야. 하지만 지혜가 또다시 말을 자릅니다. 준서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내일 축구 수업 있잖아. 식사가 끝나자 가족들은 각자 할 일로 흩어집니다. 현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지혜는 방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준서는 숙제를 하러 갑니다. 정임은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봅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정임은 아직 많이 남은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정성껏 만든 갈비, 도라지 무침, 잡채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했나? 정임은 중얼거리며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쓸쓸함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내일이라도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합니다. 일요일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젯밤 자신의 생일이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해 어제 남은 음식들을 확인해 봅니다.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정리해둔 갈비와 나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가족들이 먹어주겠지.
정임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음식을 다시 데워 식탁에 차려놓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간소하게 하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준서가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나와 할머니가 차린 밥상을 봅니다. 할머니, 어제 그 맛있는 갈비 또 있어요? 정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그럼 우리 준서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따로 빼둔 거야. 준서는 기뻐하며 밥상 앞에 앉습니다. 하지만 곧 지혜가 나타나 아이를 제지합니다. 준서야, 어제도 말했잖아. 기름진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준서는 아쉬운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지혜는 정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 상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그래, 내가 욕심을 부렸나 봐. 다음부턴 적당히 할게. 하지만 지혜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고 냄새도 나고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는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가고 지혜는 백화점에 쇼핑을 가겠다고 합니다. 준서는 학원 가야 하고요. 어머니 혼자 드세요. 정임은 또다시 혼자 남겨집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상 앞에 혼자 앉아 젓가락을 들어봅니다만 입맛이 없습니다. 옆집 복내가 인기척을 내며 찾아옵니다. 정임 씨, 어제 생신이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복내의 말에 정임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아, 그냥 조용히 지냈어. 가족들이 축하해 드렸겠네요? 정임은 잠깐 망설이다가 답합니다. 응, 뭐 특별한 건 없었지만. 복내는 정임의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정임 씨, 혹시 음식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 집 손자가 오늘 오는데 해놓은 게 없어서요. 복내의 말에 정임은 반갑게 답합니다. 그럼요, 얼마든지요. 어차피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었어요. 정임은 갈비와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복내에게 전해줍니다. 적어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백화점에서 산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합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샐러드랑 샌드위치 사왔어요. 간편하게 먹어요. 정임이 준비해둔 음식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거 드셔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이에요. 정임은 샐러드를 한 입 먹어보지만 입에 맞지 않습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만든 집 음식만 먹어온 정임에게는 너무 생소한 맛입니다. 맛있긴 한데 좀 싱거우네. 어머니, 요즘은 짜게 먹으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지혜의 말에 정임은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 무렵 정임은 냉장고 앞에 서서 어제부터 만든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갈비는 기름이 굳어 있고 나물들도 시들해 보입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상하겠구나. 정임은 한숨을 쉬며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그때 지혜가 부엌으로 나옵니다.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는데 정임이 음식을 꺼내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아, 음식이 상할 것 같아서 정리하려고. 지혜는 잠깐 정임을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정임은 깜짝 놀라며 지혜를 바라봅니다. 부담스럽다고? 네, 저희는 요즘 식습관이 바뀌었어요.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걸 선호하고 양도 적게 먹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부담스럽고요. 지혜의 말은 정임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니? 정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굳이 뭔가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지혜는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임은 혼자 남아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복내의 말이 생각납니다. 정임 씨,
그런 걸 밖에서 말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정임은 자신도 모르게 복례에게 음식을 나눠준 일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웃들이 자신의 가정사를 알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정임은 조용히 음식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다음부턴 정말 적게 해야겠어. 월요일 아침 정임은 며칠째 계속되는 음식 처리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여전히 먹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고 이제 정말로 상할 위험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음식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오후 정임은 혼자서 음식들을 꺼내 검은 봉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게 맞나?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갈비며 나물이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쓰레기 봉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눈물을 참으며 봉지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란다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준서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여기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정리해도 될까요? 정임은 깜짝 놀라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아직 음식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뭘 하고 있니? 아, 할머니. 창고에서 아빠 옛날 물건들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준서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현우가 바꾸면서 창고에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건 아빠가 예전에 쓰던 거야. 고장 난 것 같은데. 준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블랙박스를 만져봅니다. 할머니, 이거 아직 작동될 것 같은데요. 한번 봐도 될까요? 정임은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정임은 다시 음식 봉지를 들고 베란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조용히 두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계속해서 블랙박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신기해요. 여기 메모리 카드도 있어요. 아이는 블랙박스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해 봤습니다. 뭔가 영상이 있어요. 정임은 준서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음식 처리에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준서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준서야, 뭐가 나오니? 정임이 다가가려는 순간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상한 영상이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영상? 정임이 준서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며칠 전 밤의 부엌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우연히 부엌 쪽을 향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지혜가 정임이 만든 음식들을 봉지에 담아 베란다로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을 몰래 버렸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준서도 영상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음식을 버렸어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버린 후 지혜가 부엌으로 돌아와 정임에게 말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 상해요. 영상 속 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지만 정임은 이미 자신의 음식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임이 혼자 남아 음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정임의 슬픔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준서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손자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서야. 엄마도 힘드셨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준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임은 준서에게 부탁했습니다. 준서야, 이 영상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로. 왜요? 엄마가 잘못한 건데요. 가족끼리 서로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자. 할머니 부탁이야. 준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영상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개인 폴더에 조용히 저장해 두었습니다. 아이 나름대로는 할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본 후 준서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실망감과 할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준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지혜가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라고 물어봐도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정임은 손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준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눈물을 닦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친구들과 놀 때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비밀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준서는 옆집 복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와 가장 친한 분이니까 조언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례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복례는 준서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준서야, 무슨 일이니? 할머니,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걸 다른 가족들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복례는 아이의 질문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준서는 고민하다가 결국 복례에게 블랙박스 영상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할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복례 할머니는 할머니 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례 할머니, 이거 보세요. 준서는 노트북을 가져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복례는 영상을 보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정임의 음식을 버리는 모습, 그리고 정임이 혼자 눈물을 닦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진짜니? 네, 진짜예요. 할머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복례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되죠? 복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정임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준서야, 이 영상을 내 아빠는 봤니? 아니요, 할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 할머니 마음도 이해가 가는구나. 그날 저녁 복례는 정임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차 한잔하자고 했지만 정임을 바라보는 복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정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별일 없어? 정임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답했지만 복례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 솔직히 말해봐요.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라도 털어놔요. 복례의 말에 정임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별로 힘든 일 없어. 정말요? 지혜 씨가 음식 버린 것도 괜찮다고요? 복례의 직설적인 말에 정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준서가 영상을 봤어요.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더라고요. 정임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준서가 복례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정임 씨, 왜 혼자 참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가족들이 모르게 하면 안 되죠. 복례의 말에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족끼리 싸우는 건 좋지 않아. 나 혼자 참으면 되는 일이야. 그게 참는 일이에요? 지혜 씨가 한 일은 너무 심해요. 정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복례야, 지혜도 나름대로 힘들 거야.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거든.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정성껏 만든 음식을 그렇게 버리다니 복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두 할머니가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무슨 이야기 하세요? 정임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웃 이야기. 하지만 복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 잠깐 시간 있으면 할 말이 있어요. 복례의 진지한 목소리에 현우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네, 뭔 일이세요? 정임은 복례를 말리려고 했지만 복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현우 씨, 댁아들 준서가 발견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영상이요? 무슨 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에요. 며칠 전 밤에 벌어진 일이 담겨 있어요. 정임은 복례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복례야, 제발 하지만 복례는 정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임 씨, 이대로 계속 혼자 참고 살 거예요? 현우 씨는 알아야 해요. 자기 아내가 어머니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현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례는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아빠한테 그 영상 보여드려. 준서는 방에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복례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혼자 상처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빠, 이거 봐요.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현우는 영상을 보는 내내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음식을 몰래 버리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눈물을 닦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정임은 고개를 숙이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현우는 영상을 본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내 지혜가 어머니의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 정임이 혼자서 눈물을 닦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충격받은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우야, 별일 아니야.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요?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이렇게 버리는 게 별일이 아니라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정임 씨는 며칠째 이런 일을 혼자 견디고 계셨어요. 생신날에도 가족들이 음식 하나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는데 뒤에서 이런 일까지 당하셨다고요. 현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자신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런 일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현우가 정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가족끼리 싸우는 건 보기 싫잖아. 너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지. 나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질 필요는 없어. 정임의 말에 현우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배려해서 혼자 상처를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혜가 쇼핑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혜를 보는 현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혜야, 여기 좀 와봐. 현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혜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현우는 노트북을 지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것부터 봐. 지혜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정임의 음식을 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이게 뭐야? 현우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지혜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영상 증거 앞에서는 어떤 말도 무력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이렇게 버렸다고?
그리고 엄마 앞에서는 마치 남아서 상한 것처럼 연기를 했다고? 지혜는 무릎을 꿇고 정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야, 왜 그랬니? 내가 뭘 잘못했기에? 정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예민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안 일도 신경 써야 하고 지혜의 변명을 듣던 현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 힘들다고 해서 엄마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당연한 일이야? 복례도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정임 씨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시는지 아시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 가서 장 보고 손수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음식을 그렇게 버리다니. 지혜는 복례의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도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알아요? 할머니가 혼자 울고 계셨어요. 아이의 말에 지혜는 더욱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정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내가 무릎 꿇는 걸 보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내 음식 한 입이라도 맛있게 먹어주는 그런 모습이 보고 싶었던 거야. 정임의 말에 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소박한 바람조차 들어주지 못한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바뀔게요. 정말로요.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바뀐다고? 어떻게 바뀔 건데? 현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바뀐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해. 엄마가 부담스러웠지? 같이 사는 게 싫었지?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로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지혜의 침묵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현우가 정임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건 보기 싫어.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 예전처럼이요? 엄마가 혼자 상처받으면서 참고 지내라는 말씀이에요? 현우는 어머니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복례가 정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임 씨, 이제는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세요. 평생 남들만 배려하며 살았잖아요. 정임은 복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화목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정임은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좀 쉬고 싶어. 정임의 뒷모습을 보며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혜는 방에서 계속 울고 현우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복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세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혜는 매일 정임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정임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현우 역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가지며 생활용품들을 작은 가방에 차곡차곡 넣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례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세요. 복례와 미리 상의해둔 대로 정임은 고향 근처 시골의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서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더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정임은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고 정임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농사지은 깻잎과 감자는 내가 먹을 거야. 더는 버려지지 않게. 현우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을 때 정임은 이미 집을 나선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를 본 현우는 급히 펼쳐 읽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엄마는 이제 혼자 살아볼 거야. 너희들 가정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 편지를 읽은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혜야, 어서 일어나. 현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혜와 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 지혜는 편지를 읽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나가셨다고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봐야 해. 현우는 급히 복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래 이모, 우리 엄마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복래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정임 씨 의지가 확고하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현우 씨, 정임 씨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세요. 평생 남들만 배려하며 사셨는데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복래의 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독립을 결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준서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할머니 찾으러 가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잖아요. 현우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래를 통해 정임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임은 시골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가 오랜만에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계세요. 복래의 말을 들은 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현우는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정성스럽게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 모시고 오자.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정임은 마당에서 깻잎을 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의 모습은 생각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현우가 부르자 정임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정임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정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시게 해서요. 하지만 정임은 지혜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일어서. 나는 고생하는 게 아니야.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준서가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임은 손자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준서 많이 컸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준서의 집에 같이 가요라는 말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내가 키운 채소들 돌봐야 하고 복래도 자주 놀러와주고 있어. 정임의 말을 들은 현우는 어머니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가 외로우시면 안 되니까. 정임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끔 놀러와. 하지만 나를 데려가려고 하지는 마.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음식도 배우고 싶고 다시 잘해드리고 싶어요. 지혜야, 너도 너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나도 이해해. 정임의 너그러운 말에 지혜는 더욱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희는 너희 가정을 꾸려가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게.
그날 저녁 가족들은 정임이 차려준 간단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정임이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깻잎 정말 맛있어요. 준서의 말에 정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준서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정성껏 키운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정임의 7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는 정임의 생활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직접 기른 채소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복례와 함께 차 한 잔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서는 약속한 대로 할머니 생일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이는 이제 요리에도 관심이 생겨서 몇 주 전부터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찾아보며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생일엔 제가 직접 차릴게요. 준서는 부모님에게 당차게 말했습니다. 현우와 지혜도 이번 생일만큼은 제대로 챙기고 싶어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혜는 많이 변했습니다. 정임이 집을 떠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가 기뻐하실 만한 생일상을 차려보자. 생일 당일 가족들은 정임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준서는 직접 만든 음식들을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아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계란말이, 조금 짜긴 하지만 마음을 다해 만든 나물들,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아이의 손길이 닿은 모든 음식에는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준서가 제일 먼저 정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우리 준서 많이 컸네. 이제 진짜 청소년 같아. 준서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만든 음식들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정임은 손자가 직접 만든 음식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 우리 준서가 이런 걸 다 만들었다고? 네,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맛없을 수도 있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준서의 말에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맛없을 리 없지. 지혜도 조심스럽게 정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도 준서한테 배워서 음식 몇 가지 만들어 봤어요. 지혜가 내민 도시락을 본 정임은 놀랐습니다. 예전에 지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혜야, 너도 요리를 했다고? 네, 어머니께서 예전에 해주셨던 도라지 무침이요. 몇 번 실패했지만 어머니 맛을 따라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지혜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지혜가 만든 도라지 무침을 한 입 맛보았습니다. 조금 서툴긴 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맛있구나. 정임의 한마디에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맛과 비슷한가요? 응,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 정임은 지혜의 노력을 인정해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지혜는 1년 동안 어머니의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직접 찾아뵙기가 부끄러웠는데 이제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현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지난 1년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와 지혜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제가 가장 잘못했어요. 정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우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가족들은 정임의 작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서가 만든 음식, 지혜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 그리고 정임이 직접 기른 채소들이 한 상에 어우러졌습니다. 할머니, 이 깻잎 정말 달아요. 준서가 할머니가 기른 깻잎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준서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열심히 키웠지. 정임은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지혜도 정임의 채소들을 먹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요리법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준서한테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서 배워가.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정임의 말에 지혜는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음 주말에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복례도 함께 오면 더 좋고. 정임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준서가 마지막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함께 직접 만든 카드였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카드를 펼쳐보니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손자의 카드를 보며 드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 버려졌던 음식들과 혼자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준서야, 고마워. 할머니가 이런 선물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복례도 저녁 무렵 찾아와 함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임 씨,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복례의 말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야 진짜 내 생일을 제대로 보내는 것 같아. 밤이 깊어갈 무렵 가족들은 정임과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준서가 약속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혜도 어머니, 요리 배우러 꼭 올게요라며 인사했습니다. 현우는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라며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임은 가족들을 배웅한 후 마당에 혼자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버려졌던 밥상 위에는 이제 진짜 사랑과 정성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정임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복례가 옆에 와서 함께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임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진짜 행복하시죠?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겠어. 두 할머니는 조용히 별빛 아래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했습니다.